안녕하십니까.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정인이 사건, 양부가 아이를 학대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때문에 큰 논란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좀 살인 사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이걸 좀 알아보면서 미국 같으면 어떤 식으로 이것이 분석되는가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살인 사건은 흔히들 들으셨겠지만 1급, 2급, 맨슬로러, 그 다음에 네글리전 하무사이드에서 과실치사 4가지가 있습니다. 1급 살인은 잘 아시다시피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아예 계획까지 짜면서 그 프리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실행에 옮겨서 실제로 죽게 만드는 그런 거를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1급 살인은 계획을 짠다라는 게 뭐 며칠 동안 크게 준비를 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가 순간 열이 받았는데 판례를 보시면 순간 굉장히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책상 서랍에 있는 총이 생각나요. 그래서 총을 향해 걸어가고 그래서 이 총을 꺼내서 쏘는 순간 그 짧은 몇 초이지만 내가 저 총을 꺼내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게 프리메디테이션입니다. 이게 뭐 대단하게 계획을 해서 내년 며칠 날 죽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뭐 총을 사고 준비하고 이렇게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순간적이라도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 행동을 옮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죽게 만든다. 이게 1급 살인이라면 2급 살인은 심한 생명 경시 풍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Reckless indifference to human lives. 그래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식입니다. 그 좀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식입니다. 나이트클럽에 인슈런스가 있고 파이어 엑싯이 있고 문이 2개인데 그래야지 불이 나면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쉽고 100명이 넘게 들어오는 바쁜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장이 계속 이 뒷문으로 뭐 사람이 도망가고 들어오고 이상한 사람 들어오고 뭐 사고 나고 하니까 여기 잠궈버렸어요. 근데 이걸 잠근다는 의미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인슈런스가 작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 그거는 너무나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태인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법규에도 이걸 항상 열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법규 위반인 거죠. 그런데도 이걸 잠가놓고 내가 영업하기 편하고 또 이런 거기 사람 세워놓으면 여러 가지 또 인건비 아까우니까 돈 아끼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캐피럴 머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다 실제 불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2급 살인. 2급 살인은 최소 15년입니다. 15년에서 종신형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2급 살인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흔히들 뭐 맨슬로러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뭐 미국 법을 조금 배웠다 하면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맨슬로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잘 안 통해요. 미국에서는. 어떤 게 판례냐면 낮에 일하다 말고 집에 잠깐 들렸는데 자기 배우자가 바람 피는 현장을 본의 아니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이것도 옛날 얘기죠. 요새는 또 풍조가 성도 굉장히 많이 개방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별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배심원들이 판단할 때. 하지만 판결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그것도 내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알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이 사람하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오늘도 또 하다 보니까 오늘은 심하게 화가 나서 죽였어요. 이런 거는 안 통한다 이거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극한의 분노가 순간적으로 치밀어오게 만드는 상황인 겁니다. Heat of moment. 불같이 치솟는 분노가 순간적으로 나올 때 그것도 아까 말한 배우자가 바람피는 상태 같은 이런 몇 가지 제한적인 상태에서만 판례적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좀 심하게 행동해서 사람을 죽게 했다 할 때에는 voluntary manslaughter는 아니고 2급 살인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voluntary manslaughter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람을 아무래도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너무 심해서 나 같아도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동의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과실치사. 내가 생명을 딱히 경시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순간 바보짓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잠깐 딴 데를 봤어요. 이게 뭐 내가 늘 음주운전 하면서 늘상 앞에 똑바로 안 보고 계속 수시로 과속하다가 죽인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굉장히 모범 운전자인데 하필 오늘 순간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다가 사람 죽였습니다. 이런 게 과실치사거든요. 수시로 사람 때리고 수시로 폭력을 가하고 수시로 행패 부리고 이런 사람한테는 과실이란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과실치사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정인이 사건을 보고 얘기해 보시면 이 아이에게 학대가 가해진 게 굉장히 수차례 있습니다. 수차례였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증인들 있죠. 거기 선생님들이 2번 고발을 했고 의사도 또 한 번 고발을 했고 차에 혼자 갇혀 있는 거를 또 한 사람이 고발을 했고 이런 식의 최소한 몇 달 기간 동안에 지나가던 사람이 제3자가 고발을 할 정도로 심한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지고 멍이 들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증거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나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계획 짜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실수였습니다라고. 이거는 실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췌장이 끊어졌다는 거. 췌장은 몸속 깊숙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순간 흔들다가 떨어져서 홧김에 뺨 한번 쳤더니 얘가 순간 죽었어요. 이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뺨을 쳤는데 얘가 넘어지면서 어디에 부딪히면서 머리에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죽었다.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실수였나 보다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 정황이지만 이 몸속 깊이 있는 췌장이 끊어진다.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남자라도 주먹으로 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통의 폭력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수준의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을 때 수준의 그런 강한 임팩트를 줬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 단둘이 있다가 하나가 죽은 거잖아요. 피해자는 말이었고 그래서 가해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입증하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 죽은 피해자의 몸에서 나오는 부검 결과가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학대당하는 과정을 지켜본 여러 명의 증인들이 사실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순간 화가 나서 정말 이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데 순간 화가 나서 뺨 한 대 쳤는데 얘가 넘어져서 머리에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이래서 과실치사,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겁니다. 그런 거를 사람이 죽었을 때 말을 하는 걸 가지고 의도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도둑이고 방화범이고 사기꾼이고, 특히 사기꾼으로 자기는 사기꾼 아니라고 하죠. 말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내부 마음속의 의도라는 것은 그거는 결국 행동으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제가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한 대 쳤는데 쓰러졌는데 넘어진 사람 계속 머리를 10대 20대 칩니다. 이래놓고 내가 죽일 생각은 없었다. 나는 또는 죽일 수도 있지만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친 적은 없다. 그냥 실수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는 정인이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겁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케이스들을 분석하는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은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지, 때리다 보면 죽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건 실수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미국 상식으로는, 이 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계속 수차례 여러 번 때리는데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한데 주먹으로 때린다 할지라도, 특히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실수였다, 또는 술이 취했으니까 술김에 하다 보니까 좀 심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음주라는 것이 감경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는 가중 요인이 되죠. 차라리 음주운전하다 사람 죽였다, 이런 거는 안 봐주거든요. 미국의 법에서 보는 방식하고 굉장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은 사람들의 상식 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실수로 볼 수 없는 거를 실수로 본다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했을 때 법조계의 법적 상식이 세상의 상식과 다르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기소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과실치사로 넘어갔다면 변호사를 굉장히 좋은 사람 썼구나, 그럼 그 변호사가 똑똑하고 말 잘해서 분석을 기가 막히게 해서 검사를 설득했느냐, 그거보다는 정관이었나 보다, 정관검사구나, 이렇게 볼 가능성이 더 높겠죠. 또는 판결이 이해가 안 되게 나요. 검사는 똑바로 기소했는데 2급과 과실치사 동시에 했죠. 근데 판사가 갑자기 2급은 나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실수로 본다, 과실치사로 판결을 내려버리고, 이런 식일 때는 사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아시다시피 판결 단계에서는,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배심원 재판을 하거든요. 배심원들이 상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전관, 선배, 후배, 학연, 지연 이런 거에 얽혀있지 않아요.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앉는 거죠. 하버드 교수 존 롤스라는 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걸 얘기했을 때처럼, 거기서 이제 들었던 이해가 뭐냐면, 기찻길이 지금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기차가 지금 브레이크가 망가진 상태에서 달려오고 있다. 왼쪽에는 한 명만 있고 오른쪽에는 100명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옳은 판단일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근데 그 한 명이 당신의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판단이 100명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다가, 그러면 그때는 엄마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답변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존 론스랑 교수가 제시한 대안은 무지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기찻길 건너에 어느 쪽 갈래로 가든 거기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해야지 객관적이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주관적이고 불공평할 수도 있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지의 장막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배심원들이 갑자기 와서 여기 앉아서 서로도 잘 모르는, 이분이 정관 판사인지 정관 검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상식을 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할 수 있고 더 상식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미국에서는 연방 형사 케이스들은 이 기소를 할 때에도 배심원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기소를 할 때도 어떤 차지로 기소하는 게 맞는가, 어떤 차지는 과한가, 어떤 건 너무 약한가 할 때 대배심원 제도라고 있는데, 그랜드 주리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주리가 아니라, 이분들이 또 기소도 결정하기 때문에 검사들은 수사를 가지고 관여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소하는 단계에서도 대배심원의 말을 함께 논의하면서 듣기 때문에 대배심원이 결정하는 이 과정은 또 판사가 주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이분이 내가 선배님 검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분이니까 이 기소를 어떻게 조작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고 또는 파렴치까지 할 말도 안 되는 기소의 결정, 말도 안 되는 판결, 이런 것을 피하는 방법은 이분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습관적이고 관계를 끊고 이러길 기대하는 것보다는 배심원 제도를 여기 도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마지막으로 하나 애다고 싶은 거는 이 양 아버지에 대해서도인데, 우리가 보통 공범이라고 할 때에는 그 판례가 어떤 식이냐면, 내가 어떤 친구가 야 저기 가게 도둑질하러 들어가자, 그래서 도둑질하러 가니까 너는 차를 운전하고 가서 앞에서 서 있다가 그냥 내가 뛰어나오면 빨리 출발해, 엔진 끄지 말고 기다려, 이런 식의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살인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가서 뭐 실수였든지 뭐였든지 누가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왔어요. 도둑질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밖에서 내가 운전을 도와줬고 또 운전 대기하고 있다가 도망을 같이 가, 나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공범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개념이, 이게 미국에서는 omission to act, 행동해야 될 때 하지 않는다. 근데 한국에서는 부작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런 식의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영장에 갔는데 나 처음 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때는 법적으로는 이 사람을 꼭 구해야 된다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 물에 빠져서. 그래도 이 살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내 아이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무가 있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변호사가 손님에게, 이런 식이거든요. 구급 요원이 여기 지금 환자에게, 양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아이에게는, 이게 지금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루 한 번도 아니었고,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몇 달 동안인데 그거를 전혀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죽기 전날에는 어린이집에 가서 애를 픽업해 오는데, 선생님들이 뭐 애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다 얘기했더니, 자 이렇게 뒤로 자기가 물러가서 일로 와봐 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가 이렇게 걸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얘를 안고 들어갑니다. 그때는 분명히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의 경고를 들은 겁니다. 또는 경찰한테 조사를 받았던, 그때 풀려났을지라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도 있었고, 이 상황을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던가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든지 말든지, 결국 아까 말한 2급 살인의 행동인 겁니다. 부작위라는 게 행동을 안 해버려도 무작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빠져서 물에 있는데 내가 얘를 밀어서 죽이려고 미는 건 아니지만, 빠져서 저기 있는데 죽든지 말든지 하고 가만히 있다면 그거는 2급 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냥 뭐 과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동학대 뭐 이런 걸로 본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적 상식이 한국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무책임한 사고, 폭력에 대해서 이게 말도 안 되게 관대해요. 이거는 비상식, 몰상식을 넘어서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에 가면 공사 현장에 가면 높은 데서 일을 하는데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안전망도 없습니다. 또는 과한 노동시간 속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사람이 1명 죽고 2명 죽고 3명 죽는데 그래도 바꾸지 않고 계속합니다. 이런 식인 거는 죽어도 좋다라는 무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생명 경시, reckless indifference to human lives,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을 때에는 미국 같으면 2급 살인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 죽은 직원이나 죽은 여자친구나 죽은 와이프나 죽은 아이나 죽어도 좋다 생각할 정도로 심한 폭력을, 또는 심한 무책임한 안전장치 부재를 그냥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내비둔다. 이 안에 생명 경시 풍조가 강하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아까 뭐 말씀드린 것까지 정리해보면, 첫째로는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이 미국에서는 1급, 2급이 있고 3급처럼 맨슬로러라는 게 3급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과실이 4급 이렇게 보는 건데, 2급과 3급이 둘 다 번역할 때는 미필적 고의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급과 3급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미국의 그 기사를 보면, 형사사건을 볼 때는. 그래서 둘 다 한꺼번에 보면서 실제로는 적용은 맨슬로러를 본다 이거죠. 미국에서는 사실상 이 3급 그 맨슬로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면 나 같아도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은 형량으로 가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웬만하면은 미필적 고의라 하면은 미국에서는 2급으로 가는 경향이 더 큰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라고 했는데 그게 맨슬로러인 듯이 굉장히 적은 형량이 구형이 되든가, 그것조차도 또는 아예 과실치사로 보는 겁니다. 이게 실수와 심한 무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한 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결정을 한 사람이 내리게 내비두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랜드 주리가 있고, 주리가 있어서 기소와 판결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복수에 어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함께 상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바로 배심원 제도다라는 겁니다. 미국에는 물론 인종차별이나 이런 미국 나름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쳐야 될 미국의 법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양모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맞추니까 똑같이 심하게 무책임했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았던 부작위에 의한 2급 살인을 저지른 양부에 대해서도 접근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